여러분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하죠.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은 10년 지기 친구의 완벽했던 삶이 사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짓이었다는 것을 목격한 한 여성분의 제보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30대 직장인 강지은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화려한 SNS 사진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지은 씨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동창 미희에게서 연락이 온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미희는 반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중간, 외모도 중간,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급식비를 면제받던 친구였죠. 그랬던 그녀가 1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들어선 여자는 제가 알던 그 촌스러운 단발머리의 미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세련된 모습, 걸음걸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우아한 자신감,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은 외제차 키까지.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야근에 찌들어 헐레벌떡 뛰어온 저와는 공기의 질감부터 달랐으니까요. 미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근황을 늘어놓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현재는 유명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최근 상장을 해서 대박이 났고 자신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부러움과 시기심 그리고 묘한 박탈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누구는 아등바등 살아도 월세 내기 바쁜데 누구는 하루아침에 백조가 되는구나. 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다시 친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녀의 화려한 삶에 기생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미희는 밥을 먹을 때면 늘 법인카드를 꺼내며 내가 살게. 우리 아빠 회사 카드야라며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척척 계산했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갤러리로 부르는 대신 갤러리 근처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나 미술계의 뒷이야기를 은밀하게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아니 당시에는 진실이라 믿었던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했습니다. 유명 화가의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새웠다며 피곤해하는 모습, 갤러리 관장님과의 카톡 내용을 보여주며 하소연하는 모습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미술 잡지에 실린 칼럼을 보여주며 이거 내가 대필해준 거야. 내 이름은 못 나갔지만이라며 씁쓸해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저를 압도했던 건 그녀의 SNS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명품 언박싱 사진, 5성급 호텔에서의 호캉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떠나는 해외 출장 사진들. 팔로워 수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된 미희는 제게 있어 워너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붙어 다니며 떨어지는 콩고물 같은 화려함을 맛보는 것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가끔 그녀의 말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었지만 저는 워낙 바쁘니까 헷갈렸겠지라며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의심하기엔 그녀가 보여주는 세상이 너무나 달콤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희가 수줍은 얼굴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의 조카이자 현재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실장님이 현실에 등장한 거죠. 미희는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훤칠한 키에 연예인 뺨치는 외모 배경으로 보이는 요트 선착장. 미희는 그와 나눈 달달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오빠가 이번에 프러포즈 선물로 강남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주겠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자꾸 등기 권리증을 보내네. 라며 행복한 고민을 털어놓았죠. 저는 질투심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제 친구가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묘한 우월감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미희를 부러워했고 미희는 모임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미희는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홀을 예약했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의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간다고 했고 신혼집 인테리어는 이태리 장인이 만든 가구로 채운다고 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예비 신랑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만 빼면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 한번 보여줘 밥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할 때마다 미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워낙 바빠서 비서랑 스케줄 조절해야 해.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없어. 재벌가 사람이라 노출되는 걸 꺼려해라며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재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제 순진함이 지금 생각하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경고했던 그녀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미희가 급하게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가 들고 있던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명품에 관심이 많던 저는 무심코 가방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로고의 박음질이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고 가죽의 질감이 정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부잣집 딸이 짝퉁을 들고 다닐 리 없다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미가 일한다는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커피라도 사다 줄 요량이었죠. 갤러리 리셉션에 가서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수석 큐레이터 김미 씨 계신가요? 친구인데 잠깐 얼굴 좀 보려고요. 그런데 직원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김미 씨요? 저희 갤러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수석 큐레이터잖아요. 여기서 3년 넘게 일했는데 모를 리가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직원 명단을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립 이래로 김미희라는 큐레이터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갤러리를 나와 떨리는 손으로 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지금 갤러리 미팅 중이라 바빠. 나중에 통화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배경 소음으로는 시끄러운 카페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요. 갤러리 미팅 중이라던 그녀는 사실 어느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형사가 된 심정으로 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참했습니다. 먼저 그녀가 산다는 한남동 고급 빌라. 미희는 항상 저를 집 앞이나 로비에서만 만났지 한 번도 집 안으로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빌라의 소유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미희는 그곳 주민이 아니라 가끔 그 빌라 앞을 서성이며 사진만 찍고 가는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SNS에 올린 그 수많은 명품 사진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해외 블로거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중고 명품 렌털숍에서 대여한 제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찍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사진은 호텔 로비 화장실에서 옷만 갈아입으며 찍은 것이었고 비즈니스 클래스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교묘하게 크롭한 것이었죠.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라 갤러리 근처에 있는 작은 액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직원들이 액자를 맡기러 오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주어들은 정보를 조합해 마치 자신이 그 전시를 기획한 것처럼 저에게 떠벌렸던 겁니다. 파리 유학.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동창들에게 수소문해 보니 그녀는 여권을 만들어 본 적도 없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벌가 남자친구는? 곧 다가올 결혼식은?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도대체 그녀는 결혼식 당일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저는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미희를 불러냈습니다. 더 이상 이 미친 연극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미희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 결혼식 진짜 하는 거 맞아? 제 물음에 미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청첩장 받았잖아. 식장 예약도 다 끝났고 드레스 가봉도 마쳤는데.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순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봐. 스피커폰으로. 나도 인사 좀 하자. 제가 강하게 나가자 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 회의 중이어도 해봐. 결혼 일주일 남은 신부가 전화하는데 안 받는 게 말이 돼? 지금 당장 해. 제가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액정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었어. 뭐? 오빠. 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 지금 너무 슬픈데 너한테 말 못하고 참고 있었던 거야. 결혼식은 취소해야 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조차 연기라는 것을요. 애초에 죽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무명 피팅 모델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희의 아버지는 사업 대박은커녕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상태였습니다.
미인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녀에게 있어 거짓말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비루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자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가짜 미인을 연기할 때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갤러리 큐레이터가 되어 우아한 척을 하고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부러움을 살 때 그녀의 뇌는 도파민에 절여져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던 거죠. 가장 무서운 건 그녀가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을 때조차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했을 때 미인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난 진짜 큐레이터가 될 거였어. 그 남자가 날 사랑한 건 진짜였다고. 교통사고만 안 났어도 난 지금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너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배 아팠니? 내가 내 결혼식 망친 거야.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거짓말들은 이미 편집된 진실로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저는 진실을 알려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왕국을 침략한 악당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인은 잠적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SNS 계정도 삭제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또 다른 이름과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의사 약혼녀 행세를 하고 있다던가 피아니스트라고 속이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가끔 저는 그녀의 SNS를 보며 부러워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면 헛웃음이 납니다. 그 화려했던 사진들, 행복해 보이던 미소들. 그 모든 것이 실체 없는 신기루였다는 걸 알았을 때의 허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시원 좁은 방에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가짜 인생을 설계했을 미의 밤을 상상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현실의 초라함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여자.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거짓된 명함을 내밀며 그 찰나의 우월감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겠죠.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해 가짜 가면을 얼굴에 꿰매버린 그녀. 과연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건 명품 가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너 참 멋지다라는 말 한마디였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지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도네요.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해 가짜 가면을 얼굴에 꿰매버렸다. 지은 씨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한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슬픈 심리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 씨는 거짓말을 통해 타인을 속인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속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현실의 비참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환상이라는 마취제를 끊임없이 주사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이 안타깝기도 또 섬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연처럼 인간의 마음 깊은 곳,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